2025년 12월 11일은 가격이 역사상 처음으로 온수당 64달러를 돌파했다. 전 세계의 모든 금융 뉴스망은 일제히 약속이라도 한 듯 식상한 진단을 쏟아냈다. 안전 자산에 대한 갈구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 그리고 지정학적 불확실성이라는 낡은 공식들 말이다. 하지만 그들이 당신에게 절대로 말하지 않는 진실이 하나 있다. 이 현상은 귀금 속으로 도망치려는 겁에 질린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산업적 공포였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새로운 노트북을 구매했을 때를 떠올려 보라. 그 기기 이면에 공급망 깊숙한 곳에서는 제조사들이 은을 확보하기 위해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그들이 은을 원해서가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인공지능부터 재생에너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핵심 산업 분야에서 거대 기업들은 공포스러운 현실을 직면하고 있다. 전 세계가 나누어 쓰기에 은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들여다보자 챗 GPT나 구글의 제미나이 혹은 엔스로픽의 클로드를 구동하기 위해 건설되는 모든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는 서버렉 하나당 약 1.2kg의 은을 소모한다. 금도 아니고 구리 대체제도 아닌 오직 은이어야만 한다. 당신이 던지는 인공지능 질문을 처리하는 서버에는 은이 코팅된 커넥터와 전기를 전도하는 은버스바가 필수적이다. 또한 엄청난 연산 부하 속에서 프로세서가 녹아내리는 것을 방지하는 열 인터페이스가 없다면 그 화려한 지능은 순식간에 고철로 변한다. 여기서 더 소름 돋는 사실은 이것들이 몇 년마다 재활용되는 흔한 가전제품이 아니라는 점이다. 50만 달러짜리 고성능 인공지능 서버를 설치한 기업이 고작 300달러 정도의 은을 회수하기 위해 기계를 부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그 귀중한 금속은 데이터 센터의 어두운 서버실 안에 10년 혹은 그 이상 갇히게 된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그리고 구글은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데 수십억 달러를 아낌없이 쏟아붓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의 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는 2026년까지 2배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 확장되는 모든 메가와트의 전력은 은을 집어삼킨다. 매년 수백만 온스의 은이 다시는 시장으로 돌아오지 않을 인프라 속으로 흡수되고 있다. 이것은 시장이 조정되면 증발해버리는 투기적 수요가 아니다. 가격에 상관없이 가속화되는 산업적 폭식이다. 실리콘밸리의 호화로운 회의실 안에서 벌어지는 이 침묵의 전쟁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빅테크 기업들의 이 사회는 기묘한 정적에 휩싸여 있다. 그들은 알고 있다. 자신들이 설계한 미래의 엔진을 돌리기 위해서는 은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은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지갑을 열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경제학의 기본 법칙을 파괴하는 가격 비탄력적 수요의 실체다. 당신이 20억 달러 규모의 인공지능 시설을 짓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현재 가격으로 서버에 들어가는 은의 총비용은 약 1,000만 달러 수준이다. 만약 은 가격이 온수당 128달러로 2배가 된다고 해도 은 비용은 2천만 달러로 늘어날 뿐이다. 20억 달러짜리 거대 프로젝트에서 고작 1,000만 달러의 비용 상승은 소수점 아래의 오차 범위에 불과하다. 그들은 은 가격이 64달러이든 94달러이든 상관하지 않는다. 오직 공정 기한에 맞춰 서버를 가동하는 것만이 그들의 생존 조건이다. 이것은 산업적 수요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종류다. 가격이 올라도 물러나지 않고 오히려 더 치열하게 매달리는 관계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때 가격은 균형을 찾을 때까지 치솟아야 한다. 하지만 은은 그 규칙마저 깨뜨렸다. 전 세계 은 시장은 2021년과 2022년 그리고 2023년과 2024년을 지나 2025년까지 5년 연속 적자 상태다. 우리는 사소한 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누적된 적자 규모는 무려 8억 2천만 온스에 달한다. 이 숫자의 무게를 느껴보라. 뉴욕의 코맥스 창고에 즉시 인도가 가능하도록 보관된 물리적 은 재고는 보통 1억 2천만 온스 수준이다. 8억 2천만 온스의 부족이라는 말은 코맥스의 창고를 7번이나 통째로 비워내야 채울 수 있는 양이 사라졌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산업 구매자들은 어떻게든 은을 찾아내고 있다. 누군가 팔 때까지 가격을 계속해서 높게 부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2025년 12월 11일은 단순한 투기적 거품의 정점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장이 마침내 산업 구매자들이 이미 알고 있던 진실을 자백한 순간이었다. 현재 가격으로는 모두가 나누어 가질 물리적인 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말이다. 누군가는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리고 수십억 달러짜리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쪽이 결국 먼저 눈을 깜빡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64달러라는 가격이 천장이 아닌 새로운 가격 재책정의 시작인 이유다. 이제 질문은 은 가격이 더 오를 것인가가 아니다. 산업적 수요가 마침내 멈추기 위해 가격이 얼마나 더 미친 듯이 치솟아야 하는가이다.
그리고 인공지능 인프라와 재생에너지 그리고 전동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마주할 대답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릴지도 모른다. 똑똑한 자본은 이미 은을 살지 말지 고민하지 않는다. 그들은 나머지 시장이 이 잔혹한 현실을 깨닫기 전에 얼마나 더 많은 실물을 확보할 수 있을지를 계산하고 있다. 산업금속이 공급에 반응 없이 지속적인 적재 진입할 때 가격은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설정된다. 당신은 일찍 자리를 잡거나 아니면 나중에 훨씬 더 비싼 값을 치르고 생존을 구걸해야 할 것이다. 2026년 이사붕이라는 시간의 이정표는 단순한 달력상의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전 세계 공급망의 목을 죄어올 거대한 폭풍이 상륙하는 지점이다. 수요는 결코 완만하게 상승하지 않는다. 대신 여러 동시다발적인 사건들이 단 6개월이라는 짧은 창구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며 병목 현상을 일으킨다. 첫 번째 압력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인공지능 칩인 B200 시리즈의 대량 양산이다. 이것은 이전 세대인 H100을 넘어서는 연산력의 도약이며 곧 전 세계적인 데이터 센터 건설의 두 번째 파고를 의미한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그리고 구글은 이 시기에 맞춰 새로운 인프라를 동시에 가동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은을 매집하고 있다. 동시에 재생에너지 시장에서도 거대한 균열이 발생한다. 중국과 미국의 복잡한 관세 분쟁이 해결될 것으로 보이는 이 시점에 그동안 억눌렸던 태양광 설치 수요가 폭발한다. 중국은 2026년에만 250기가와트 이상의 태양광 용량을 추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기가와트당 수백만 온스의 은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태양광 제조사들이 쏟아낼 주문은 이미 한계를 초과한 공급망을 완전히 붕괴시키기에 충분하다. 여기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확장이 가세한다. 모든 급속 충전 스테이션과 배터리 접점에는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은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세계의 거대한 산업적 파도가 2026년 이사붕이라는 좁은 해협에서 충돌하며 물리적 은혜 씨를 말려버리는 것이다. 우리는 이 위기 속에서 한 가지 달콤한 환상에 매달린다. 가격이 충분히 오르면 서랍 속의 낡은 휴대폰이나 버려진 가전제품에서 추출된 재활용 은이 시장을 구원하러 올 것이라는 믿음이다. 하지만 이것은 정교하게 설계된 착각일 뿐이다. 과거의 은 수요는 금세 재활용이 가능한 소비재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지금의 은은 전혀 다른 곳에 갇혀 있다. 50만 달러를 호가하는 인공지능 서버는 최소 8년에서 10년 동안 멈추지 않고 가동된다. 그 내부에 포함된 500달러 어치의 은을 회수하기 위해 멀쩡한 초고가 서버를 해체할 미친 기업은 없다. 태양광 패널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한번 설치된 태양광 패널은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지붕과 들판에 고정된다. 즉 오늘 사용된 수억 온스의 은은 4분의 1세기 동안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셈이다. 이것이 바로 인공지능 은세금이라 불리는 구조적 실종의 본질이다. 은은 물리적으로 파괴되지 않지만 경제적으로는 사멸한다. 거대 기업들이 구축하는 디지털 제국과 에너지 요새 속에 은이 영구적으로 매립되면서 유통시장으로 돌아올 은의 길은 완전히 차단되었다. 우리가 마주한 것은 일시적인 부족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유례 없는 물리적 자원의 영구적 가두기 현상이다. 시장에 공급될 은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공포가 확산되는 순간 모든 가격 예측치는 무의미해질 것이다. 2025년 10월 런던의 실물은 시장에서는 현대 원자재 역사에서 보기 드문 현상이 발생했다. 백어데이션이라는 이 기술적 용어는 현재의 즉각적인 인도를 위한 현물 가격이 미래의 인도 가격을 앞지르는 기현상을 의미한다. 정상적인 시장이라면은 보관료와 보험료 그리고 시간 가치 때문에 미래 가격이 더 높아야 하지만 산업 사용자들은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실물 은을 확보하기 위해 미래의 약속보다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사막에서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이 내일의 생수 한 통보다 오늘 당장의 물 한 방울에 전 재산을 거는 것과 같은 이치다. 런던 귀금속 시장 협회는 그달의 가용 재고가 거의 바닥을 드러냈다고 보고했다. 동시에 뉴욕의 코맥스 등록 재고 역시 1억 2천만 온스 근처를 맴돌며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었다. 이는 역사적 평균인 1억 8천만 온스에서 2억 온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산업 구매자들은 자신들이 사용할 물건이 아예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질려 시장에서 먼저 눈을 깜빡였다. 8억 2천만 온스에 달하는 누적 적자는 이제 단순한 통계를 넘어선 실체적 위협으로 다가왔다. 시장 참가자들은 질문하기 시작했다. 은 가격이 3배로 뛰어도 왜 아무도 새로운 은 광산을 열어 공급을 늘리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다.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차갑고 비정하다. 전 세계 은 생산량의 약 70%는 구리와 아연, 그리고 납 광산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부산물 함정에 빠져 있다. 구리 채굴 기업은 은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수십억 달러가 드는 새로운 구리 광산을 여는 무모한 도박을 하지 않는다.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구리 가격에 종속되어 있으며 은은 단지 채굴 과정에서 덤으로 나오는 부산물일 뿐이다. 은 가격이 아무리 치솟아도 주력 상품인 구리 시장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공급의 수도꼭지는 열리지 않는다. 설령 누군가 오늘 당장 순수하게 은만을 캐내는 전용 광산을 개발하기로 결심한다 해도 우리 앞에는 시간이라는 거대한 장벽이 버티고 있다. 환경 영향 평가와 정부 인허가 절차, 그리고 전력 인프라 구축과 실제 건설에 이르기까지 첫 번째 은온스가 땅 위로 나오기까지는 최소 8년에서 15년의 세월이 걸린다. 2025년 말에 겪고 있는 이 구조적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 오늘 땅을 판다 해도 실제 공급은 2035년이 되어야 시작된다는 뜻이다. 공급 측면에 구원투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은 가격의 폭등은 새로운 공급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산업 수요자들 사이에 생존을 건 입찰 전쟁으로 이어질 뿐이다. 온스당 72달러라는 가격은 결코 도달하기 힘든 천장이 아니라 산업적 패닉이 잠시 숨을 고르는 새로운 바닥일 뿐이다. 이 가격 아래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런던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처절한 재고, 쟁탈전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산업 구매자들은 이제 은이 비싸다는 논쟁을 끝내고 은이 귀하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다. 인공지능 인프라와 태양광 패널, 그리고 전기차 제조사들은 이제 가격표를 보지 않는다. 그들은 오직 자신의 공장이 멈추지 않기 위해 필요한 물리적 금속의 양만을 계산하고 있다. 지능을 가진 기계들이 세상을 지배하려 할 때 그들의 신경망을 구성할 은은 이미 지구상에서 가장 구하기 힘든 자원이 되어버렸다. 2026년과 2027년의 장막이 거칠 때 우리가 목격하게 될 진실은 명확하다. 온스당 72달러라는 수치는 결코 넘지 못할 통곡의 벽이 아니라 산업적 광기가 안착할 새로운 바닥일 뿐이다. 거대 금융기관들이 조용히 보고서를 수정하며 88달러에서 100달러 이상의 목표가를 제시하는 것은 단순한 낙관론이 아니다. 그것은 공급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산업 수요가 시장을 어디까지 밀어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냉혹한 수학적 계산의 결과다.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 군비 경쟁은 멈추지 않는다. 데이터 센터 개발자의 관점에서 은 가격이 2배 혹은 3배가 된다 해도 그것은 2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에서 소수점 아래의 미미한 비용 상승에 불과하다. 그들은 프로젝트를 중단하는 대신 기꺼이 더 높은 값을 치르고 실물을 선점할 것이다. 태양광 제조사들과 전기차 기업들 역시 마찬가지다. 대체 불가능한 물리적 특성 때문에 그들에게 은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일부 분석가들은 산업 수요가 유의미하게 꺾이는 지점을 온스당 150달러에서 200달러 사이로 예측하고 있다. 그 전까지는 가격이 오를수록 오히려 물량을 확보하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공포 매수세가 시장을 지배할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디지털의 환상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 환상을 지탱하는 것은 결국 땅에서 캐낸 차가운 금속이다. 은 가격이 64달러였던 2025년 12월 11일은 단순한 기록, 경신의 날이 아니었다. 그것은 화폐라는 종이의 힘이 물리적 실체라는 한계에 부딪혀 굴복하기 시작한 날이었다. 세상에 돈은 넘쳐나지만 그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실물의 시대가 오고 있다. 주류 미디어가 은 가격 폭등의 이유를 뒤늦게 설명하기 시작할 때쯤이면 이미 기회는 사라진 뒤일 것이다. 똑똑한 자본은 대중이 깨닫기 전에 이미 움직임을 마쳤다. 그들은 은이 비싸다는 감정적 판단을 버리고 은이 희소하다는 본질적 사실에 집중했다. 공급이 응답할 수 없는 구조적 적자 상태에서 가격은 조정되지 않는다. 오직 재설정될 뿐이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이 거대한 재평가의 흐름을 미리 읽고 자산의 위치를 재설정할 것인가? 아니면 모두가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훨씬 더 비싼 값을 치르는 희생자가 될 것인가? 진실은 언제나 불편하고 차갑지만 그것을 마주한 자만이 다가올 경제적 폭풍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것은 단지 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가 믿어온 금융 시스템의 균열과 실물 자산의 가치가 재정이 되는 거대한 전환점에 대한 기록이다. 앞으로 펼쳐질 더 깊은 금융의 이면과 숨겨진 자산의 진실을 알고 싶다면 이 수사 기록에 계속 주목하라. 다음 파일이 열리는 순간 당신이 알고 있던 세상의 질서는 다시 한번 뒤집힐 것이다.